이 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리고 급여라든지 법인이 사용한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차은 씨가 연예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소득세로 과세하겠다. 이건 법인으로 과세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새TV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설인데요. 모두 가족분들과 그리고 친척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과 관련된 특히 요즘 세무당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은우 씨나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도요. 엄청 뉴스 그리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족법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족법인은 무엇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사건들과 차은우 씨 쟁점까지 쭉 한번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그런 법은 없고요. 주주 구성원이 가족으로 돼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 있겠지만 이 가족법인은 주주 구성이 전부 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서 이제 가족법인이라 하고요. 흔히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가족법인 행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이런 법은 따로 없는 거예요? 예,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게 우리 분위기라든가 우리 경영 철학이 가족같이 이렇게 대한다 이래서 가족법인은 아니고요. 중요한 기술 그리고 노하우 몇 대째 계속 이어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근처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형태가 대부분 가족 기업이고요. 가족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그 다음 아들한테 다음 세대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족법인이 좀 필요한 경우이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또 적게 내기 위해서 가업승계라는 제도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 사람이 모든 법인의 수익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법인이 없어도 사업은 영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분별한 사적 사용. 이게 가족법인을 운영하더라도 사적 경비를 가족의 생활비라든가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비용에 쓰게 된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되고 급여 또한 실제로 가족이 근무하지도 않는데 그 급여를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기획해서 가족법인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들은 바 없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특수관계이고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견제 장치가 거의 없어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주주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자금을 쓰거나 할 때도 외부의 어떤 시선 그리고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가족법인은 모든 구성원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업무 관리 기록도 부족하고 근태 관리도 미흡하고 그리고 계약 구조도 불명확하겠죠. 그래서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가족 법인이라 해서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영위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 법인 카드가 사업에 사용됐고 사용 외적으로 사용된 거는 우리가 가제급금이라든가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실제 그런 외형 구조가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운영된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부가가치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개정된 사항 중에서 특히 하나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 요구가 강화됐다라는 그 개정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페이퍼 컴퍼니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면 사업에 실질이 없고요. 그냥 어디 공유 오피스에 그냥 주소만 달랑 둘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앞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는 그게 많이 안 통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진짜 사업하는 증거가 없다면 감면이라든가 그리고 뭐 환급 자체가 막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직권 폐업도 가능하겠죠. 연예인은 개인 활동으로 이제 고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라 보통 개인 세율 구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인 세율보다 많이 높고요. 예를 들어 보면요. 기획사에서 본인이 활동하고 수수료를 정산을 받을 때는 사용한 것과 그리고 지출한 게 이미 다 상계돼서 순수 그 정산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그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1인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좀 법인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라고 쳤을 때 뭐 2억에 대해서 소득세율 구간은 한 38% 구간입니다. 38% 구간에 지방세까지 하면은 약 세금만 6,200만 원 가량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법인 소득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이면은 법인세가 이제 10%라고 칩시다. 그러면 2천만 원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하면 2,200만 원이에요. 세금 차이만 해도 4천만 원 차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인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정산된 소득을 법인을 한 번 더 타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끔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도관으로 사용하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주소도 공유 오피스에 있는 어떤 한 층에 어떤 한 구석에 주소만 놔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직원을 채용 안 해도 되겠죠. 법인만 설립하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유가 없죠. 사실 이유가 없고요. 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이 세율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소득 분산 효과가 개인보다 훨씬 크고요. 법인이 그 잉여 자금이 많이 남아요. 그걸로 이제 내년에는 또 배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내 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사업자는 그 2억에 대해서 오롯이 세금 부담이 있지만 법인은 이것을 나눠서 쪼개서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로도 활용을 많이 하죠. 언제 걸려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법이 개정되고 이제 사업의 실체가 더 중요해진 만큼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법인들이 이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해도 조사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폐업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요. 폐업 전에 법인의 어떤 세금 신고라든지 비용 처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내기 때문에 폐업했다 해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이게 차원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억 원대 뭐 세금 추징 조치를 한다. 뭐 모친이 대표인 법인 수입 처리를 한다. 근데 이 법인이 장어집이다. 강화도에 있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 논란 같아요. 보니까 사업의 실체는 없고 그리고 사실 개인으로 정산된 소득을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 부담해야 될 세 부담을 법인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게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차은우 씨 혼자밖에 없고 그리고 비용을 쓰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크게 저는 조금 정리를 해서 말하면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가족 임직원 구조가 조금 정상적이었냐 실제로 일을 했냐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용역을 제공했냐라는 거고 법인 자금 사용이 좀 적정했냐라는 거죠. 법인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냐 사적이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제 국세청은 이 법인은 실체가 없는 뭐 페이퍼 컴퍼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급여라든지 법인이 사용한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차은 씨가 연예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소득세로 과세하겠다. 이건 법인으로 과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또 김선호 씨 사례도 뭐 자택 주소지였습니다. 여기는 또 자택 주소지에 1인 법인 설립하고 뭐 이제 역시나 가족 구성원인 부모님을 임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이 비용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속사는 또 연극, 뭐 제작, 뭐 목적 법인이다, 뭐 1년 전에 뭐 실제 사업을 중단했다, 뭐 폐업 절차 중이라고 해명은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 밖에도 뭐 연예인들 뭐 많습니다. 뭐 이한희 씨도 그렇고, 뭐 유연석 씨도 그렇고, 뭐 조진웅 씨, 뭐 이준기 씨, 뭐 박희순 씨, 그리고 박나래 씨까지 이 1인 법인 관련해서 이 세금 문제가 항상 단골 멘트인데 그 방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감 빌리고 번호 빌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우거나 임원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가족이지 않을까. 이게 태무 대리인도 원칙을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거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런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칙을 말하면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리지 않아요? 이게 무조건 걸리나요? 라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절세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국세청이 이제 실질과세 강화에 따라서 형식만 갖춘 가족법인은 점점 어려워질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올바른 방법 정말 간단한 한 줄이 있어요. 실제 회사답게 운영하는 것. 근데 이거를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인의 실체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사무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조직, 업무 구조라든가 실체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급여를 줬을 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했거나, 그리고 근태 역할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또한 급여에 적정성이 있어야겠죠. 법인 자금이 독립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생활비랑 혼용해서 쓰거나, 그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형식만 갖춘 법인은 어쨌든 위험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가족법인은요, 세금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요, 사업가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춘 법인은 조금 위험하지만요, 실질을 갖춘 법인은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